네, 잠깐 필기가 안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요 행렬식 6x6 행렬의 행렬식이 0이다 라는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에너지의 6차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고, 그 6차 방정식을 풀면은 사실은 이제 요런 6개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매우 간단하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2 베타가 이제 하나씩 나오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번. 그러니까 이제 6차식이지만은 해는 4개만 나오게 됩니다. 4개만 나오고. 그 말인즉슨 이제 에너지가 디제너레이트 돼 있다. 2개의 동일한 어떤 해가 에너지를 가지는 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개수를 구하면은 이제 요런 오비탈 형태 6개의 p 오비탈들이 같은 페이지를 가질 때와 이제 요렇게 노드를 하나 가질 때, 그 다음 에너지 상태에서는 노드를 요렇게 2개를 가지게 되고, 여기서는 노드를 어떻게 돼? 요렇게 노드 2개를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노드를 하나, 둘, 3개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이제 6개의 에너지 상태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 6개는 어디? 여기에 2개, 그 다음에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이렇게 해서 6개의 전자가 차례대로 차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벤젠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 디로컬라이제이션 이펙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벤젠의 경우에는 요렇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럼 디로컬라이제이션 이펙트가 추가적으로 오는 게 어느 정도냐를 비교를 하려면은 요렇게 에틸렌 3개가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디로컬라이제이션이 없으면은 요거 하나당 에너지가 얼마? 2알파 플러스 2베타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개가 있으면은 6알파 플러스 6베타일 거란 말이에요. 디로컬라이제이션 없이 이제 요렇게 3개로 분리되어 있다면은. 그런데 이제 지금 요 에너지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요렇게 전자 2개 들어가면은 얘 곱하기 2.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가 몇 개? 4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알파 플러스 2베타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 2개, 그 다음에 요만큼 전자 에너지를 가지는 애들이 4개. 토탈 6 알파 플러스 8 베타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로컬라이제이션 에너지는 지금 2베타만큼이 되는 거예요. 2베타만큼이. 그러니까 아까 뷰타 DN의 경우에는 스테빌라이제이션이 0.48 베타만큼 나타났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2개 더 늘었고, 그런데 2개 더 는 것 치고는 이제 2베타면은 0.48 베타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2개가 더 는 거 플러스 이제 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이제 이만큼 추가적으로 이제 스테이빌라이즈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베타는 약 460kJ/mol 정도에 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스테빌라이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스테빌라이즈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다?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벤젠이 매우 안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면은 사실은 뭐 벤젠이 매우 안정한 거는 뭐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벤젠이 양자역학적으로 왜 안정한지를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얼마나 안정해지는지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이제 LCAO와 휴켈 근사 방법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방향족들이 특별히 스테이블한가라는 것을 프린시플에 기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아로마티시티인데요. 이제 이런 아로마티시티, 우리가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사이클릭이면서 평면 구조를 가지면서 컨주게이트 파이 오비탈을 가진 분자들이 특별히 더 안정해지는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특별히 더 안정하기 때문에 자연계에서 많이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냄새를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방향족이라고 이름까지 붙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아로마티시티는 이제 유기화학이 태동할 때부터 이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즉 얘네들은 굉장히 특별히 안정한 거고요. 그래서 슈켈 방법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아로마틱 분자가 가져야 되는 특징이 다음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디로컬라이즈드 파이 오비탈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면 구조를 가져야 되고,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고리 구조에 참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 오비탈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가 4n 플러스 2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이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면은 4n 플러스 2일 때 요렇게 이제 양 끝에 베타 남는 꼴에 이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은 에너지가 더 안정해진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유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휴켈스 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4n 플러스 1일 때 여기서 이제 n은 정수고요. 4n 플러스 1이면은 6, 그 다음에 n이 2면은 10, 그 다음에 n이 3이면은 14, 그죠? 그러니까 6, 10, 14, 나프탈렌, 안트라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로마틱 몰레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파이 오비탈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가 4n이면은 불안정해집니다. 오히려 더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엔타이 아로마티시티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엔타이 아로마틱 몰레큘들은 이제 뭐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런 것들은 이제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가 이제 얘는 뭐냐? 얘는 몇 개지? 하나, 둘, 셋. 8개. 얘는 8개. 얘도 아마 얘는 12개. 얘는 이제 4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몰레큘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엔타이 아로마티시티라고 부른다. 라는 게 이제 것을 우리가 이제 휴켈 룰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간단히 손으로 계산을 해서 알 수가 있다. 라는 점입니다.